자, SD팜을 5%로 확대를 해서 메시지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SD팜 다시 설정이 돼 있고요. 진입 이후에 변동률 부분이 다시금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재진입 신호가 나와 있고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그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왔던 거죠. 그렇게 되고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검색기 신호 부분이 1분봉은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죠? 이제 뭐 3분봉 정도 놓고 보시면은 진입 요 글씨가 안 보이긴 합니다만 빨간 색깔 진입이 형성됐고 고점 찍고 재진입 그리고 이제 지금 슈팅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전력을 녹화를 할까 아니면 이제 SD팜을 녹화를 할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훌륭하게 또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SD팜이 4위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2조 3천억이기 때문에 뭐 4위의 거래대금이 형성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대금 조금만 더 실리면 되는데 한국전력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1위, 그 다음에 SD팜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3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검색기 쪽에서 11만 1,000원대 검색기에 나왔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제 오픈을 해드린 부분이 11만 한 4,000원대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한번 녹화를 정지를 시켜드리면 그 SD팜 같은 경우에 그 기준에서 뭐 자를 필요는 없겠네요. 어찌됐든 거래대금 최상위 4위, 그다음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3위다.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뭐 시가총 그 거래대금 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에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기준은 아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는 위치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아마 21일 아니면 22일 날 SD팜에 대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하다가 아마 22일이었을 것 같아요. 200만 주의 거래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녹화하는 사이에 이제 살짝 큰 배 갭상승 그리고 양봉 나오다가 꼬리 달고 쭉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와요. 지금이 거의 뭐 2천만 주짜리, 1,970만 주짜리라서 지금 그 기준의 프로그램 순매수는 0.35%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0.4%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4%에 9%또 장중 11%까지 올라왔다. 그거는 뭐 사실상은 과하게 올라온 거예요. 과하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 흥분해서 매매를 쫓아붙고 따라가고 이렇게 대처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보신 것처럼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에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이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뭐 일봉, 주봉, 월봉 전부 다 놓고 보실 때 거래 부분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돼요. 일주 월봉 다 보시면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SD팜이 최근 내에 그러니까 뭐 올해 들어서 3월달에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슈팅 나올 때 거래가 3월 11일 날 27% 움직일 때 거래가 300만 주 정도 실렸고 거래 대금이 중요하겠죠. 거래 대금이 얼마요? 2,700억. 지금의 기준에 2,700억이 형성되려면 250만 주를 넘기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변동률을 욕심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27% 등락이 나오려면 한 300만 주 이상 터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때 300만 주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또 저때 2,700억하고 지금의 2,700억은 다르죠. 저 당시의 기준의 주가가 이제 뭐 99,000원까지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평균 9만 원에 거래했다고 치면 9만 원 평단에 2천만 점 1조 8천억 정도거든요.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조 8천억짜리하고 2조 3천억짜리의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범위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ST팜의 기준 거래량을 우리는 그렇다면 얼마?
오늘의 기준에 기존의 기준에서는 200만 주. 왜요? 200만 주 터지고 21일 날 6,400원 전 거래일 대비해서 6, 7%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200만 주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래봐야 2천억 분이 안 된다. 그러면 요 변동률의 요 슈팅이 나오려면 최소 3천억은 넘겨야 된다. 300만 주. 그 300만 주를 넘겼을 때 3천억을 넘기면 거래대금 최상이 몇 에 올라와요? 우리가 이제 그 목요일자 기준의 거래대금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시면은 목요일자 기준의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 3천억이면은 6이네 6이. 거래대금 3천억이 6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3천억을 넘기고 양봉이면 그렇다면은 에스트팜의 슈팅이 시초가 대비해서 7에서 10% 그거는 이제 뭐 200만 주 넘기면 그 정도 나올 수 있다의 범위이고 300만 주의 기준이라면은 뭐 대략 시초가 대비 15% 이상 또 이날의 기준에서처럼 슈팅 27%까지도 한번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기준 거래량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 기준 거래량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서 이제 놓고 보는 범위 종목군들은 무엇을 설정을 잡을 건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낱장 파일로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오늘 하나를 추가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낱장 파일을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하고 그 유무료방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유료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라이브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것만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가 올라가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뭐 아시겠죠. 매매 따라하기 방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 지금 이 내용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으시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에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 변동성 매매 기준. 그 변동성 매매란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교육을 진행할 때 기준점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얘를 들여다볼 거냐. ST팜이 조금 전에 보도자료 올려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움직임이 나왔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원료의약품, 뭐 API 공급사 선정 효과 이어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고 21일 없겠다면 이날부터 이제 변동이 또 확장이 됐었죠. 연간 수종 규모의 매출을 기록 중인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됐다. 솔직히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하여간에 뭐가 선정이 됐다라는 거고 뭐 긍정적이라는 거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이러한 부분 뭐 공급 취약한 글로벌 업체와의 신약 명칭 계약规模는 뭐 비공개다. 이거를 21일 날 아마 방송에서 제가 가지고 나가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빅파마 얘네 쪽이 맞나 모르겠는데 저거 맞네요. 글로벌 탑 안에 들어오는 뭐 제약사에서 글로벌 빅파마의 블록버스터 신약 원료 공급 계약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ST팜이 이런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정해서 검색하고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교육을 좀 해드리다가 음봉으로 밀려 내려와서 이제 매매 사인까지 이제 잡아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의 기준은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은 비중을 늘릴 거고요. 그리고 단기 공략적으로 설정을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지금 관점에서 프로그램 수급 쪽의 흐름이 지금 74,000 주잖아요. 근데 요 75,000주 요게 최소 10만 주를 넘기고 지금 가격이면은 여기서 비중을 1.5를 확대해서 2.5로 가져가고 추가 편입해서 2.5 추가해서 5%로 확대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 매매 따라기 방도 이제 같이 이런 전략 부분을 오픈해 드리는 이유가 어떤 위치에서든 우리가 이제 매매 따라기 방 종목 설정해서 진입을 할 때 지난주 월요일에 시젠, 화요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금요일에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요 종목군들 공략했을 당시의 기준처럼 그 수익 범위를 당일 기준에서도 다 잡아내기 위해서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꽉 묶여져서 이제 안 움직이고 있는지가 벌써 매매 따라기 방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움직이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좀 같이 이번 강연회 때 오셔가지고 시각을 맞추면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를 해서 이번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움직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슈팅이 나오든 안 나오든 완벽해지는 종목이 나오면 그렇게 움직여서 손익 범위를 탈피해 나가는 수익 범위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기준으로 잡으시죠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매 따라기망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강연에 참여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면도 지금 같이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쪽 방을 다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조금씩 글씨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동성 매매 기준이라는 거는 이래요. 어디에서 이제 어떤 교육을 받으시든 기준점이 이제 좀 명확하게 설정이 되셔야 되는데, 장중에 이제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 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동이 좀 확장이 되니까. 변동이 확장되는 종목 기준에서 설정 범위이고, 그럼 뭐 교육용 1%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제는 5% 금요일날 진입을 했고 성공이 잘 됐고,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5% 범위 확장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이 1%의 상한가까지 진입이 됐죠. 그러니까 시젠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은 아주 기가 막힌 차익 실현이 된 거고,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고 가장 먼저 최고점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를 하고, 이거는 종가 베팅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죠. 그런 종목에서는. 변동성 종목 확장돼 있는 쪽에서는 잘 알고 있는 쪽 아닌 이상은 오버나잇 규모 또 오버나잇 베팅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시초가 대비 5에서 10%의 변동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다. 한국전력의 5에서 10%의 변동이 나올 것이냐. 한국전력 저 시가총액 무거운 애가 5에서 10% 변동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유한양행이라는 지금 구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에 5에서 10%의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만요. 어느 거를 캡처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어느 방? 녹화할 때 제가 이거 저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어느 방에 그냥 저렇게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야? 일단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집중을 할게요. 이제 집중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벌써 녹화하자 해놓고도 계속 1시간 지나 버렸는데 지난주처럼 집중이 좀 안 되네요. 자꾸. 넥슨 게임즈도 거래가 너무 좀 없긴 한데 20일 전까지 열어놓고 일단은 냅둡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조건 부분이 기준 거래량이 최소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목요일날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은 1,240억이면 10위 안에 들어와요. 근데 거래가 조금 살아나는 날은 1,500억 정도면은 20위 안에 충분히 20위 전후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시초가 대비해서 전일 종가가 아닙니다. 시작 가격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세게 움직인다는 건 대부분 뭐예요? 우리의 기준에 지금 급락한 종목을 되돌릴 때 들어가자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움직인다는 개념이 뭐예요? 위로 변동성이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제 갭상승 또 그렇게 해서 거래량 터지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실리고 양봉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세게 움직인다라는 건 윗방향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시초가 대비 위로 최소 5에서 10%의 변동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20위 전후에는 놓여져야 된다. 최소 20위 전후. 그러니까 20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양봉이어야 되죠. 당연히 거래 터지고 양봉.
거래 터지고 양보. 오늘 유한양행도 거래 대금이 나쁘진 않아요. 거래량이 지금 뭐 10시라고 기준 잡으면 48에 32 800만 주 이상, 9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여기도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의 변동성의 기준은 설정할 수 있다는 거. 5에서 10%면 11만 300원이 이 시초가니까 11만 5천 원 또 12만 원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부터 한 5%가 더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엄청난 슈팅이 나오기 위한 기준에서는 최소 이제 거래량 부분이 1조 이상의, 그러니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는 터져줘야 되고, 앞부분 최근에 이제 거래가 터졌을 때 1,500만 주니까 그 거래는 터져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기준 거래량 부분 맨 처음부터 보면은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 또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의 변동성을 좀 나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 세 번째 기준은 1,5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는 기준, 손절 범위는 3에서 5%, 오버나잇은 50% 미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최근에 거래인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 수준이 HT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월 달에 터져 있던 거래가 몇 주였어요? 그 거래가 대략적으로 270만 주, 2,700억, 300만 주, 300만 주의 거래량이었고 2,700억 정도 됐습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3,000억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거래대금 최상이 5위 전후까지도 놓여질 수 있다. 5위 전후. 그러니까 3,000억이면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또 프로그램이 뒷받침되고 슈팅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뭐 예를 들면 한 1% 이상의 수급이 들어온다든가 좀 확장이 돼야죠. 지금 7만 8천 주니까 2천만 주 정도로 기준 잡으면 0.4%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이제 더 확대돼서 프로그램 수급이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슈팅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감을 두겠죠. 녹화하는 사이에 10만 주 넘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2.5%로 비중을 교육용 1% 매수자인 낸 거 이후에 한 번 더 매수자를 내서 2.5%로 확대를 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거래량의 얼마? 70%의 기준. 그리고 전거래일 기준으로 잡으면 80%. 그러니까 전거래일이라는 거는 유한양행이 금요일 날 터졌잖아요. 1,500만 주 터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거래량의 80%니까 얼마? 1,200만 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장 공략주에 유한양행을 넣었단 말이죠. 그 유한양행을 넣을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았어요? 1,000만 주로 잡았죠. 1,200만 주가 아니라 1,000만 주. 그러니까 1,000만 주라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로 감안했을 때 1조를 넘긴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1조를 넘긴다는 거는 거래대금 1위에 놓여진다라는 거죠. 거의 지금의 그림에서는.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전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80%면 1,200만 주여야 되는데 오늘 거래 기준에서 유한양행의 설정 기준 거래량은 1,000만 주로 설정해 드린 이유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의 기준, 지금 전체 시장 거래대금 기준이 2020년 1월 2일 이전의 거래대금은 하루에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들이 꽤 있었어요. 하루에 거래대금 5조 미만, 유가증권 시장이. 그게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거래대금이 확대가 돼서 21년도 1월 11일 날 거래대금이 얼마까지 늘어나요? 21년 1월 11일 날 거래대금이 무려 44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5조 미만 4조 7천억에서 44조니까 한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 거래대금이 작년 2차 전지 슈팅 나올 때 유가증권 시장은 12조에서 16조 사이, 그리고 코스닥은 16조 전후에서부터 18조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거래량이라고 했는데 거래대금이고요. 지금 거래대금은 얼마냐면은 6조에서 9조 사이 나옵니다. 6조에서 9조. 근데 그나마도 그 신규주 비이성적인 애들 금융당국 진짜 또 얘기 나오면 또 악을 쓰게 되는데 그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엊그저께 이제 9조 나왔을 때가 신규주 두 종목이 시가총액 1,700억 이런 애가 2조 2천억 터지면서
그러면서 시가총액 1,700억, 2천억짜리 이런 애들이 두 종목이 3조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쓸데없는 공매도 금지 이런 내용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그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바뀐지도. 하여간에 그런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약해 있는 상태에 유한양액 한 종목이 1조씩 터진다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유한양액 한 종목이 1조씩 터진다는 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유한양액 기준에 거래대금 부분을 1,000만 주까지 넣어놓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1,000만 주에 조금 못 미치는 그 거래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양봉 또 꼬리가 달리더라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의 강세는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좀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은 그럼 꼬리가 깊거나 음봉으로 내려와요. 그런 기준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게 이제 설명하다 보면 뭐 이게 지금 9시간짜리 교육 자료 중에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뭐냐면 홈페이지에 이런 교육이 지금 이제 저도 장중이라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넥슨 게임즈의 매수를 낼까 말까. 어차피 우리는 갖고 있고 뭐 신규 가입자가 그렇게 많으신 상태도 아닌데 이 종목 저 종목 다 매수 사인을 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유튜브의 메인 화면에 금요일 날 오후에 2시간 30분 녹화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그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요 내용도 회원 전용 동영상 전략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요 영상 보시고 나머지 영상들도 다 보시고 뭐 시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유한양행, 알테오젠 어딨어? 알테오젠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알테오젠 영상 올려주시고 알테오젠 유한양에 포함되어 있구나. 미안. 그러면 유한양이 두 개잖아요. 요 지금 메인 화면에 있는 요것도 회원 전용하고 여기다 다 넣으세요. 이것 좀 매번 얘기 안 하게 좀 합시다. 매번 얘기 안 하게. 매번 볼 때마다 이거 넣으세요 저거 넣으세요 하면 안 되잖아. 공식 홈페이지도 찾아오시면은 뭐 강연에 있고 한데 지금 교육 부분 말씀드리면 요 교육 자료 꼭 받으십시오. 요번에 이제 한가위 때 이 교육을 진행하는 거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은 오늘 바로 날짜 다 설정하세요. 하루에 다 몰아서 할지 아니면 이틀에 몰아서 할지. 왜냐하면 연휴 기간인데 뭐 다 나누어서 몰아서 집중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합시다. 4일 동안 합니다. 이거는 또 무리 수 있는 것 같고 이틀에 끝내든 하루에 끝내든 그렇게 해서 날짜 정해서 뭐 제가 첫날 할 테니까 첫날 뭐 이틀에 하면은 제가 첫날 기준에서 이틀 그 기준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교육 쪽의 기준하고 이제 23년 하반기 요 기준처럼 이번에 제가 한번 진행을 또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체력이 안 돼서 9시간 교육하기는 힘들고 5시간 정도 교육을 할 겁니다. 5시간 교육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 교재가 최소한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이상 될 겁니다. 교육 교재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전부 받으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장중에 이런 식으로 뭐 30분 1시간 교육받았고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최소 5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기준을 좀 잡으셔서 대처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늘까지가 VVIP 회원님들 신청하실 수 있는 날짜로 설정을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VIP 회원님들 전화 드리고 또 VIP 회원님들 가입하실 수 강연에 오실 수 있는 자리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회원님들 열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8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때 오셔서 이제 그 차익 실현이나 또 세팅 그리고 종목별로의 매수 매도 신호까지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결론은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오후장 녹화해드린 영상 2시간 반짜리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있는 이 영상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교육 자료 다운 받으셔서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51페이지인데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 대금 교육 자료는 이거 플러스해서 이제 대략 한 300장에서 5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받으셔서 이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당일날 받으셔야만 좀 기준이 제대로 잡힐 수 있겠죠. 녹화는 사이에 이제 ST팜 눌려져 내려오는데 눌려 내려오고 돌릴 때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을 또 잡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KB금융의 슈팅, 그리고 KB금융이 문자를 2개를 발송을 하고 지금 넘어갑시다.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갖고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리고 KB금융은 오히려 차익 실현한다고 그랬는데 문자를 내려고 하는 이유가 신한지주의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순식간에 슈팅 나왔다가 이제 꺾여져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 변동성 기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떠 있네요. 캡처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브로노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 4천억까지 올랐네요. 그 전에 저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ST팜이 이제 오히려 꺾여져 내려가 버렸고, 그래서 예를 들면 ST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탈퇴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더 많이 밀렸는데 수급 범위가 조금 한 만주 정도 손바뀜 나오면서의 흐름이 돼 있고, 그리고 개장초하고 이제 조금 종목이 일부 바뀌어져 있고, 이번에 드리고 일단은 뭐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영상 그대로 가지고 가고 녹화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좀 장중이 아닌 교육 기준 시간대에 체계적으로 좀 받으세요. 교육 강의는 지금 99로 할까 110으로 할까 그걸 마지막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디자인은 그냥 다 예전 걸로 디자인을 해놓으라 그러세요. 오후장 근무자 오면 해놓고 가격만 최종적으로 제가 99로 할지 110으로 할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99, 110짜리 강의는 지금 날짜를 설정해 드리면 그날 그 기준은 18일 날로 할게요. 연휴 마지막 날 18일 날 기준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8시 이후에 무료 방송 한 번 더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 2번 이틀에 나눠서 하죠. 뭐 4일 동안 2시간씩 4일 하는 건 그렇고 2명씩 이틀에 나눠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날 기준을 잡아서 하고, 그리고 2번째 날 기준 잡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렸고, 매매 사이는 KB금융이 좀 설정을 하고 싶은데 넥슨 게임즈의 기준을 일단 매수 사인을 낼게요. 그래서 마지막 매수 사인이 이제 23,600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23,900원 공방이니까 24,000원까지 있었고, 거래가 뭐 엄청 터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자 그 기준을 잡은 거고,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슈팅 한번 나오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다 슈팅만 한번 나오면 돼요. 그렇게 돼 있고, 최근에 저점 부분은 손절 범위로 좀 설정을 할 건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추후 설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넥슨 게임즈 문자 발송하고 나머지 이제 ST팜 부분마저 보고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할게요. 됐죠?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의 영상도 링크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 영상 이제 녹화한 게 아마 지금 주가보다 위에서 녹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바뀐 거는 없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제 바뀐 게 제한 쪽이라서 그대로 갑니다. 그럼 일단은 거래대금 교육은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 요 기준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현재 기준의 거래대금 기준에서 장중 개별 매매 가능하신 분, 또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변동성의 기준. 근데 5에서 10% 변동성이 시가총액 소형주여서 비이성적으로 변동이 확장되는 거, 그거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 차분한 그 변동성 쪽에 한 방향의 변동성,
들쑥날쑥하고 뭐 아래 위로 출렁거리고 이런 불편하죠. 뭐 예를 들면 ST팜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 이상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솔직히 불편한 거죠. 이렇게까지 되면 4.45, 4.5까지 밀려 있거든. 응? 그럼 불편하지. 63,000주 매수 들어왔다 해도 0.3%의 기준에 전일 대비 6% 강세라고 한다면 뭐 수급 대비 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변동성이 확장 안 되고 가급적이면 한 방향성으로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 그렇게 되려면은 거래 대금이 터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의 경우도 지금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순위에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은 물량에도 넥슨 게임즈도 훅 하고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 그런 것을 이겨내고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된다. 최소 1,500억을 지금 기준을 잡는다. 저 거래 대금은 항상 일정 범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 변화시키는 부분의 기준은 일단은 어찌됐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해서 설정을 한다.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 그리고 전거래일 기준에서는 80%,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ST팜의 슈팅을 더 확대해서 기대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준에서는 300만 주가 터진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장 공략주들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 기준에서 저 기준 거래량들은 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확인해서 설정을 잡아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잘못 올려놨구나. 저걸 올리는 게 아니고 요걸 올려놓은 거죠. 어떤 거냐면 요거 시간별 기준 거래량 그렇게 해서 설정되어 있는 거래량 ST팜을 300만 주로 또 한국전력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주 최소 700만 주 1,000만 주 그리고 유한양행 역시도 이제 1,000만 주 그런 기준 거래량을 설정했다면 동시효과부터 해서의 거래량이 수반돼야 돼요. 그러면 ST팜의 기준은 일단은 300만 주로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 300만 주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만약에 200만 주다, 250만 주다라고 했을 때는 시초가 대비해서 말 그대로 5에서 10% 등락 범위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꼬리가 좀 달렸어요.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는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는 거고 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누적적인 부분은 없어요. 오늘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일부 들어오고 그 순위가 높게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변동거래량 기준에 동시효과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3만 주가 동시효과에 터지고 양봉인지 그거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 기준이 이제 얼마 거래가 얼마가 터지고 이제 움직였는지 지금 잠시만요. 컴퓨터가 약간 최근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또 약간 버벅이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움직여라. 오유 이게 약간 지금 별로 띄워놓은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별로 띄워놓은 것도 없는데 종목이 지금 V천에서 좀 많이 늘어났고 그거는 이제 이거 녹화 끝나고 다시 보는 걸로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기준 거래량 이걸 좀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넘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밀려 내려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프로그램 수급이 10만 주 이상 들어오느냐 그 기준 설정한다 그랬죠. 자 지금 ST팜 기본 PPT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기본 PPT 컨센서스 1장 방송화면 2장 그럼 뭐가 있을까 기본 PPT가 그것 좀 만들어 주시고 미안한데 물 한 통만 주시고 그렇게 하고 요번 지금 이제 눌려 내려온 저점 부분이 요게 만약에 저점이 된다면 11만 4,400원 그 11만 4,400원 대비 2% 들어올리면 11만 6,500원 그럼 우리가 들어간 가격이
11만 7천 원이란 말이에요. 11만 7천 원인데 11만 7천 원인데 11만 6,500원의 추가 편입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쪽이 한 10만 주까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서 이게 교육용 2%가 아니라 단기 공략주 5%로 확대하더라도 좀 무리수가 없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설정이 되면 그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6,500원까지 돌린다 해도 저점 대비 2% 돌렸을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11만 7천 원 가격하고 비슷한 자락이 되다 보니 그럼 지금 사면 되지 않느냐? 지금 사기 위해서는 뭐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로 동반적으로 밀려 내려왔다.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뭐 불편한 게 없다. 이런 뭐 여러 가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뭔가 NH 쪽의 속도의 문제일지 아니면 제 컴퓨터의 문제일지 지금 최근 내에 없던 현상이 지금 더디게 형성되는 현상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V1000에 6종목이 있고 930에 지금 3종목이 있고요. V1300은 몇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자료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HTS 넘기는데 지금 거의 한 1년 만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없었죠. 락이 걸리는 경우가 없었는데 일단은 저 부분을 다 페이지 넘길 동안에 검색기 캡처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검색기 기준에서는 S쪽은 아예 안 뜨고요. V쪽만 지금 떠 있어요. V쪽만. 그래서 930부터 1000 그리고 1300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 올려드렸나요? 넥슨 게임즈의 동영상도 올려드리세요. 예전 동영상이 지금 가격보다 더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올려주시고. 자, 뭐 겨우겨우 어렵게 지금 그 변동성 기준 설정을 잡아놨는데 한번 보시죠. 이제 설명을 캡처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도 자르고 시간이 뭐 하기사 VVIP 회원님들 매매 사인이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왕이면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하는 정도의 기준이 중요한 건데 뭐 녹화의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뭐 좀 형편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녹화의 기준으로 따지면 어찌됐든 일단은 뭐 이거 잘라서 쓸 거니까 밑에 게 나오게끔 왜 이렇게 버벅이죠? 큰일인데 잠시만요. 여기서도 안 줄여주는 거구나. 동시효과 기준이 23,000주예요. 그럼 우리는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는 일단 (1%) 동시효과 기준에서 체결 물량을 1%로 설정을 한다. 기준 거래량에. 그리고 소문이 나 있지 않은 종목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요? 0.5%라고 설정을 한다. 그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방송 자료든 올려드리던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표작업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아이고 더 미끄러져요. 더 미끄러지면은 거래는 둔화되고 수급도 불편해지죠. 수급도 지금 61,000주인데 누적 수급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ST팜은 2020년도에 좀 들여다보던 흐름이었네요. 먼저도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녹화를 하고 열심히 녹화하는데 거래가 둔화되고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음봉으로까지 밀려서 추가적으로 뭐 영상 부분의 교육 자료 부분을 뭐 활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글쎄 어떻게 진행될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10분 거래량 부분. 그러니까 동시효과 기준에 다시금
그 기준을 보여드리면 이게 뭐 제 마음이 어떻게 전달될런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셔도 되진 않죠. 한국전력이 22,300원까지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찌 보면은 ST판보다 이제 한국전력이 더 튼튼하게 탄탄하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기준 잡고 시간별 기준거리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예, 100만 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다 올려놔 드려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 있니? 자, 유료방에도 올려드렸고 무료방에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메타방에도 이제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꿍 하고 밀려 내려오네. 자, 이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을 300만 주로 만약에 설정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동시효과에 0.5에서 1% 소문이 안 나 있는 친구였다면 15,000주. 최근에 이제 계속 변동성이 확장되고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러면 1%면 3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24,000주가 일단 실렸어요. 그리고 9시 10분에 10%, 9시 반에 20%, 10시에 30%잖아요. 그 여기까지는 거래가 맞았어요. 그리고 양봉이었어. 근데 지금 이제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윗꼬리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로 전달했어요? 3에서 5% 이상 윗꼬리가 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3에서 5% 정도의 흐름에 윗꼬리가 달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관망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수급이 더 월등히 프로그램 쪽에서 보여지는 수급이 들어오거나 저점 대비해서 2% 돌리면 그러면 손절 범위를 직전 저점의 구간을 손절로 잡고 저점 대비 2% 돌리는 구간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이제 40만 주 수준, 39만 5천 주란 말이에요. 9시 10분에. 그러면 계산 방식대로라면 어떻게 돼?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그러면 오늘 거래량은 400만 주 가까이 터질 수 있겠는데 9시 반까지 거래를 치면. 그죠? 그때가 벌써 이미 8%의 등락이 나온 거야. 그때가 이미. 그래서 26일 공고시 땡땡부터 그리고 9시 10분 그 다음 범위 이제 쭉 보시죠. 거래가 이제 그 둔화될 거냐 확대될 거냐 뭐 그런 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점을 넘긴다는 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넘기는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거래가 이제 수반된다라는 쪽에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자 9시 반 기준에는 700만 주 그럼 20%니까 어때? 350만 주죠. 그러니까 400만 주의 거래에서 400만 주의 거래에서 350만 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실릴 수 있는 거래량이 둔화되고 줄어든 거야.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시의 기준에서는 얼마 되는지 여기까지 이제 300만 주, 350만 주예요. 그리고 10시 기준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장 초에 이제 두 종목이 된 거죠. 한국전력이냐, ST팜이냐 두 종목이 된 거고. 그리고 10시 넘어서 이제 유한양행의 차익 실현에 대한 범위도 고민을 하자라고 했는데 해야 될 그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기준이라면은 원체 이제 그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많아서 거래도 좀 둔화되고 10시 반, 10시 그리고 지금 10시 42분이니까 뭐 11시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아요. 10시 반까지 하고 뭐 11시, 12시 이렇게 좀 보긴 할 건데 10시 기준에 94만 주면 얼마나 됐어요? 310만 주 수준으로 30%니까 94만 주. 그러면 개장 초보다 거래가 둔화돼 있었죠. 둔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들어갔어. 11만 7천 원에 매수를 들어갔어. 자, 지금 PPT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응?
ST팜의 PPT에 컨센서스 한 장 넣고 그 몇 장 들어가? 문자 하나 넣고 그 몇 장 들어가? 그 녹화하면서 계속 그 신경 쓰이게 좀 하지 맙시다. 그 시간이 이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고 뭐 하나를 보게 되고, 응? 대표는 죽어라고 녹화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고 녹화를 하고 있고 자료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누적적인 수급이 ST팜이 있어서 누적 수급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의지를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놓고 보면은 없어요. 누적 수급 범위가 지금 현재 의지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기준으로 해석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누적적인 수급 한번 볼게요.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8월달 이후 기준에 뭐 한번 쭉 보겠습니다. 8월 이후에 누적 수급이 있는 모양새 있는데 8월 5일 이후부터 해서 원체 주식 수는 작아 2천만 주 채 안 되기 때문에 1970만 주라서 여기서부터 볼까요? 8월 5일부터 자, 오늘 거 빼고 나면은 23일 기준에 개인들의 물량이 일단은 뭐 없죠. 최근 내에 이제 물량이 좀 손바뀜도 있었고 하면서 누적적으로 130만 주면은 그래도 한 6% 되는데 지금 77만 4천 주를 뺏겼다라고 하면은 4%가 채 안 돼요. 그죠? 4%가 채 안 돼. 4%가 채 안 되고 주가의 변동성의 확장은 더 확장돼 있고 그다음에 매매 평균 단가의 기준은 8월 5일부터 지금까지 오늘 것까지로 뭐 다 잡으면 9만 5천 주가 매수 평균 단가가 20% 4%가 채 안 되는데 4%라고 치고 오늘 것까지 프리미엄이 20%가 붙어 있다.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4%가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3에서 5% 정도 들어오면은 주가 변동성 부분이 30에서 50%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교육 기준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S팜의 경우는 오늘 기준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분봉의 기준에 5분봉 기준에 움직임이 개장 초에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7만 3천 주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7만 4천 주, 뭐 7만 7천 주 얼마까지 들어왔죠? 8만 주까지 들어왔나? 7만 9천 주까지 들어왔네요. 그러면 7만 9천 주, 뭐 8만 주라고 치고 0.4% 들어왔는데 슈팅 나온 부분은 10%, 0.4의 10%다. 야, 그걸 적절하다라고 보기에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론은 지난 22일하고 똑같습니다. 22일하고. 오늘은 어차피 100만 주는 넘게 실릴 거란 말이에요. 최소 100만 주는 넘겠지. 또 150만 주는요. 150만 주까지도 실릴 걸로 봐요. 주가가 눌려져 있어도. 지금 시간부터 마감 때까지 35만 주는 동시효과 또 시간에까지 다 해서 35만 주는 당연히 실리리라 보기 때문에 150만 원 주는 실릴 수 있다. 그러면 8월 21일 날에 200만 주 대비 70%의 거래가 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70%의 거래가 실리고 변동성 부분이 이제 11%까지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뭐 한 7% 정도 더 움직였기 때문에 뭐 작지 않은 거래의 기준이 된다. 변동률의 기준이 된다. 근데 그것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빵빵 터져줘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1시인데 12시까지의 기준에 40% 좀 터져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오전장에 쉬어가고 오후장에 뭐 터지면은 뭐 1시의 기준에 전체 거래량의 50% 그러니까 150만 주 이상의 양봉이 월등하게 나온다든가. 개장 초에 가장 많은 거래가 400만 주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장 초에 400만 주의 거래량에 9시 10분에 39만 6천 주니까 야 오늘 400만 주까지도 터질 수 있겠는데? 그럼 최소 1차적으로
19,800원, 12만 원까지 지금 주가에서 12만 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12시 기준에 400만 주 곱하기 40% 그럼 160만 주가 터지고 양봉. 그러니까 지금부터 35만 주가 일단 1시간 동안 터져야 돼. 야, 뭐 지금 110만 주인데 35만 주 금방 터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 그 조금 전에 보시면은 ST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린 기준이 보겠습니다. ST팜의 시간별로 이제 캡처를 떴잖아요. 그걸 지금 바로바로 올려놔 드릴게요. 지금 9시 기준에 24,000주, 동시효과에 24,000주, 적지 않게 거래가 터졌다는 거고 9시 기준에. 그리고 9시 10분이 39만 6천 주예요. 9시 10분이 39만 6천 주. 그리고 9시 반의 기준이 얼마예요? 9시 반의 기준이 70만 주입니다. 9시 반에. 그러니까 뭐 거래가 개장 초에 슝슝슝 막 슈팅으로 크게 실려 터진 거죠. 근데 이제 10시 기준 보시면 10시 기준에 94만 주? 그러니까 10시부터 지금 거의 40분,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94만 주 대비해서 115만 주라고 따지면 얼마가 늘어난 거죠? 20만 주? 21만 주? 1시간 동안에 21만 주뿐이 안 늘어났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에 21만 주. 그럼 1시간 동안에 21만 주면은 12시까지 기준에 21만 주라고 했을 때 136만 주? 140만 주가 채 안 터진단 말이죠. 160만 주 이상 터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고 1시까지 기준에 200만 주 정도 터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00만 주가 아니라 이제는 9시 10분에 거래량이 39만 6천 주니까 400만 주 정도 터지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까지 해서 1시까지는 250만 주 정도 터지고 슈팅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지. 거기까지 안 터졌으면 뭐 2시까지 그럼 더 터지든가. 빵빵. 근데 그게 안 터진다면 비중을 확대해서 대처하기에는 불편해진다. 개장 초에 이 흐름 자체를 연동시켜서 보기는 불편해진다. 그게 첫 번째고, 그럼 만약에 비중을 확대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최소 범위 10만 주 이상 유입이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조금 전에 이제 고점에 프로그램 8만 주 정도 들어왔을 때가 10시 13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10시 10분 15분 봉 15분 봉이 이제 13분의 기준이거든요. 저때까지가 이제 설정이 됐던 위치고, 그다음에 9시 20분까지의 프로그램 수급 범위,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이외에도 이제 뭐 충분한 기준을 설정을 잡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7만 7천 주 들어올 때 10시 뭐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9시 20분에 이제 수급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기준은 9시 20분 고점 찍을 때가, 그때는 슈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뭐 수급이 있었든 뭐 손바뀜이 지금도 뭐 형성이 되고 있든 뭐 그 정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0.4%의 기준이 이 정도. 그리고 유통 물량이 적지 않아요. 유통 물량이 일단 어찌됐든 적지 않은 유통 물량이고, 왜냐하면 대주주가 40%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누적 수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수급 범위가 이제 뭐 하여간에 10만 주 이상으로 형성이 되면서 의미 있는 이제 거래 부분이 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 ST팜의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좀 애매모호한데, 그 누적 수급 범위를 같이 이제 설정을 해서 넣어드릴게요. 넣어드리고, 자, 이것도 하나로 다시 잘라주세요. 자를 때 시간하고 좀 이거 좀 봅시다. 이 문자가 잘못 나와서 연거푸 2개 나왔거든. 하시고
요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거의 기준도 이건 내가 안 올려줬는데 어떻게 있네? 일단 어찌 됐든 진입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탈퇴까지.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컨센서스 위쪽으로 좀 올려놔 드릴게요. 그리고 보도자료 화면이 아까 제가 띄워놓은 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게 이제 ST팜의 보도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집 규모에 대한 내용과 거래에 대한 내용. 수급 범위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5에서 5%가 2, 30%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30에서 50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5에서 10% 기준인 거고, 그래서 2.5에서 5%의 수급이 들어와 있으면 2, 30%인데 지금 프리미엄은 다 붙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수급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는 요거를 맨 윗장에다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돼요. 요거를 그렇게 해서 방송 원고에서 특히 그래서 요 부분을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자료 PPT를 다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요거 한 장 더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 이제 설정해서 교육을 들어가면서 슈팅이 나오면 분위기가 이제 확 살아나고, 제가 또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난 월요일에 시즌처럼 6%에서부터 뜬 거는 강보합이고, 그리고 6%에서부터 이제 뭐 28%까지 움직임이 나오거나, 또 그 다음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역시 마찬가지로 6%에서 상한가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교육 진행 과정엔 주가가 빵빵 뜨게 되니까 교육도 재밌어지고 하는데, 지금은 오늘 하여간 굉장히 어수선해요. 평상시에도 어수선했지만 오늘따라 좀 더 어수선하고,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다 합니다. 정리를 해서 ST팜도 이제 위치 살짝 바꿔놓고 그 기준 잡았으니까 두 가지 고치면 돼. 하나는 이 부분의 문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로 잘라 놓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내용 부분 넣어놨고, 잠시만요. 거래대금 선행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위치 제가 설정해 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급 범위만 그렇게 되면 8월 5일부터 전거래일까지 8월 5일부터 전거래일까지 수급 범위만 좀 잘라서 보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다시 올려놔 드릴게요. 지금 11시 56분이니까 10시 56분이니까 11시로 나머지 쭉 보고 있는데 이거 좀 주력주에서 흔들리니까 그쪽에 대한 신경도 제가 좀 쓰다 보니 좀 그것도 불편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은 ST팜 전체 시장의 영향으로도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잠시만요. 전체 시장 지수를 좀 보고, 약보합으로 밀렸네요. 니케이가 1%대 하락. 호주는 강세입니다. 호주는 강세인데 일본이 좀 미끄러지면서의 흐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ST팜의 PPT 수정해 드렸으니까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두 군데라 그랬어요. 하나는 문자, 하나는 이제 그 수급 8월 5일부터 전거래일까지 수급고 2000 22년
그래서 나머지 부분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자를게요. 차트를 좀 자르고 얘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한국전력이 그러면 재차 이제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기준 잡고, 넥슨 게임즈도 뭐 흥분할 거래대금 아니에요. 흥분할 수 있는 거래대금은 아니고, 이왕이면 꼬리 달지 말고 마무리를 져라 이렇게.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또 확장돼 있어요. BH가 지금 뭐 거래가 일부 평상시 대비 거래가 일부 실리면서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피곤한 상태가 되는데, 방어만 잘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재차 2만원 공방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ST팜 녹화 끝나고 나서 전략 기준 새롭게 잡는 걸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가 지금 2%대, LG노텍도 1.38, 현대차도 1.39, 삼성전자도 1.54. 지금 우리 쪽이 불편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쪽이 불편하고, 그나마 이제 한국전력하고 넥슨게임즈가 일부 뭐 방어되고 있고, 유한양행도 애매모호한 위치에, 이제 알테오제는 이제 뭐 오늘 투자 주의니까 하루 뭐 쉬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자, ST팜에 집중해서 다시 설정을 잡아드리면, 룬이 또 거래대금이 애매해요. 거래대금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고. 자, 분봉 기준 일주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부터 봅시다. 21년도 12월의 고점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연봉을 나중에 보고 연봉부터 봅시다. 그러면 그냥 만들어 놓는 거 어차피 연봉부터 보시면 자, ST팜의 연봉의 기준에 그 이번에 캔들 기초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캔들 기초교육. 그러니까 이번 그 한가위 때 교육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교육에 이제 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캔들을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시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4대 천왕 캔들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패턴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4대 천왕 캔들의 이런 기준점. 아마도 이번에 기초니까 4대 천왕 캔들을 설명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설명이 될 거긴 한데, 이런 기준점에 뭐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죠. 그러면 상승 잉태 확인형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봉의 기준에서도 5MA, 20MA 거래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나머지 이제 9, 10, 11월, 12월 4달 동안의 거래량 무조건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위에 그 줄 거드린 부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이제 거래는 5MA, 20MA 거래는 넘긴다 이거죠. 5MA 기준에서 또 5MA 뭐 10MA가 됐든 어찌 됐든. 그래서 기준 그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기 때문에 장악형의 기준을 해석해서 충분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패턴으로 놓고 보시면은 매도의 신호 부분이 명확하게 이런 자리에 나와주거든요. 4대 천원 캔들로만 놓고 보실 때 연봉 기준에. 그러니까 나는 패턴으로 대처를 할 거야. 뭐 윤정도가 자꾸 팔라고 그러는데 안 팔고 가져갈 거야라고 했을 때는 뭐 캔들의 패턴의 기준이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의 기준이든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지금의 기준이 이제 매수 설정 범위의 기준으로 설정되는 위치다. 그리고 캔들의 중요성 부분을 요번 그 기초 강의 때에 기초 강좌는 얼마로 설정할지 지금 갈등 중인데, 기초 강좌 부분은 지금 99,000원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99,000원. 그리고 나서 이 99,000원 부분을
99,000원. 예, 최종적으로 하여간 오늘 중으로 결정을 다 지어놓을게요. 지어놓고 연봉의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연봉의 기준이 되고 SD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급이 뒷받침돼야 어떤 이슈가 있든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2조가 넘는 종목이 개인들이 흥분해서만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리 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 있죠. 그 금리 변화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서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연봉 부분 그리고 넥슨 게임즈가 이제 큰 충격 이후에 오늘 뭐 좀 움직임 24,000원 공방 다시 주고 있는데 수급이 좀 더 월등하게 거래나 순매수가 좀 더 확대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ST팜의 이제 월봉 기준에서는 저 고점 기준에서 월봉을 자를게요. 자르고 지금 거래는 이제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져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져 있는 슈팅이기 때문에 앞전 부분에 거래 없을 때와 흐름은 완전히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흐름도 일단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는 흐름에서의 슈팅 범위로 그래서 앞전에 형성돼 있던 몸통 종가 기준들의 몸통과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의 흐름까지 그러니까 94,000원 그리고 요 10만 원 수준의 명목 가격 11만 원 뭐 그런 직전 고점들을 넘기는 슈팅 범위가 거래가 수반돼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거래량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소나 모멘텀 차트로 바꿔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요 슈팅 범위를 이제 넘기는 기준에 거래가 수반돼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신뢰도는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앞전 그 고점 라인까지의 기준에 뭐 흔히 얘기하는 매물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는지는 뭐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이제 거래가 좀 더 터져야 전체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종목군이 되는 거죠. 지금보다 거래가 더 터져요. 그래서 이번 달 기준의 고점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슈팅도 더 나와주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재료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그거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오르면 이제 호재라고 얘기를 하고 주가 밀리면 뭐 악재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의 블록들 물량을 주가가 밀리니까 악재라고 표현하고 윤정도는 그 성공된 것 자체가 호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물량을 엑스트하기 위해서는 4천억의 물량인데 주가가 더 견인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ST팜도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이슈들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좋은 내용 아니냐? 좋죠. 근데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좋은 내용이죠. 근데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가 아니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범위를 여기서 이제 좀 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전 고점에 이제 6월달 고점 대비해서 수급이 다시 형성이 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갭이 월요일날 나와줬고 거래는 충분히 실릴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거래 앞전 거래 자체 가지고는 안 돼. 더 그 이상이 저 거래 뭐 70% 이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이제 이렇게 갭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의미 있는 그 라인 부분을 예를 들면 꼬리를 뺀 구간으로 잡더라도 이 정도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2,000원 기준 잡으면 22,000원, 13만원 13만원 위치 8만원, 11만원, 3만원 14만원 정도, 14만원 정도 되겠네.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14만원 정도 형성이 되는 위치로.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려면 이제 개장 초에 슈팅 나올 때에도 프로그램 수급이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의 자체적인 뭐 외국계 기관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든 지금 뭐 쌍끌이로 일단 어찌됐건 수급이 들어왔던 상황이니까 그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거래량 부분의 흐름은 여기를 더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더 월등하게 넘겨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 이제 1% 발을 담가 놓은 거고, 추가 편입을 안 하는 이유는 추가 편입을 해서 비중을 늘릴 거냐, 교육용이 아닌 이제 단기 공약주로 늘릴 거냐라는 부분은 오늘 당장의 기준에 보여지는 프로그램이 10만 주 정도 최소 들어와 주고, 그리고 거래가 터지고 돌려주든 저점 찍고 돌려주든, 지금은 이제 직전 저점 부분의 흐름이 얼마까지 눌려진 거죠? 한번 볼게요. 분봉 어차피 잘라야 되니까, 그럼 일봉도 잘라야 되는데 일봉은 뭐 변화무쌍하니까 그 다음 범위에서 이제 좀 설정을 잡을게요.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이고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고, 5분봉 기준의 직전 그 저점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기준 딱 형성된 11만 3,300원. 우리가 이제 교육자분 2%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가 11만 2% 2,200원 그러면 11만 5,500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11만 7,000원 대비 1.5% 밑에서 추가 편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1.5% 밑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수급이 확대되면 그러면 뭐 수급이 그 프로그램 쪽이든 어느 쪽이든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죠. 그러면 최소 범위 10만 주가 아니라 8만 주, 고점 찍을 때 8만 주가 됐든, 아니면 꼬여져 있던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게 확인됐으니까 이번에 최저점에서 좀 잡아내고 싶다. 우리 기준에서도 뭐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안 보고 있는 종목이면은 기계적으로 설정 범위를 딱딱 잡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응? 매수가 여기서 들어온 애가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된 거니까. 그래서 저점 대비 2% 돌리면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 그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중 편입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 장중 저점 형성 후 2% 반등 시 거래량 무관. 그게 이제 11만 1,500원이라는 거고. 그리고 수급이 확인되는 모양새로 연출이 된다면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2% 돌릴 때 기준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연봉, 월봉, 주봉 올려드릴게요. 월봉, 주봉, 그리고 일봉하고 이제 분봉도 올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시장을 부정적으로 꼭 놓고 볼 필요는 없어요. 일본 때문에 연동돼서 좀 미끄러지는데 거기에 이제 IT 쪽의 기준의 흐름이 불편하게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쪽 종목군들이 다 휘청휘청해가지고 굉장히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든 또 실질 계좌 손익으로든 굉장히 버거운 상태인데,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계속 제가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이제 뭐 얘를 로컬 끊더라도 1%짜리 뭐 교육 지금 막 중요하게 할 위치는 아니니까 끊더라도 이제 우리 종목 위주로 볼 텐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하여간에 그래서 6만 1,000주인데 2차 매수에는 제가 설정을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최소 300만 주, 300만 주면 이제 오늘 고점까지는 돌린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400만 주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부분이 최소 범위가 15만 주 이렇게 실려야 돼요. 최소 범위가. 그리고 뭐 기본만 하자. 시장도 이제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권까지 형성이 돼 있다 보니 동반적으로 눌린 거다. 예를 들어서 수급은 들어오지만 그들의 수급이 떨어지는 물량만 받겠다.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8만 주 때 10시 15분 기준에 이제 8만 주까지 프로그램이 형성돼 있던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저점 부분이 11만 뭐 3,300원이었나요? 뭐 11만 3,000원 정도 기준을 잡고 뭐 5,000원, 5,500원의 기준이죠. 수급이 그렇게까지 뭐 꼬여지지는 않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500원의 기준을 설정을 잡긴 합니다만,
이 정도 범위에서 추가 편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편입의 기준은 제가 설정해서 어찌됐건 발송해 드리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든 저 윗가격이든 이렇게 설정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결론은 요 위치. 요 위치에 11만 9,800원의 수급 범위가 8만 주 정도, 0.4% 정도 수준의 매수였는데 그 정도 돌리기 위한 흐름에서는 거래가 최소 10만 주 그리고 이왕이면 15만 주를 넘기고 돌려야 된다. 오늘의 기준에서. 그리고 슈팅이 저 고점을 더 넘기는 슈팅이 되려면은 뭐 20만 주씩 터지면서 20만 주씩 터지면서 4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실려야 된다. 여기까지 12만 원 수준까지 올려오면은 뭐 300만 주만 터져도 상관은 없어요. 300만 주만 터져도. 그 300만 주가 터지려면은 12시 기준까지 120만 주의 양봉,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 윗꼬리가 고점 대비 3% 이하의 양봉. 근데 지금 4.5%잖아요. 거래는 개장초에 터져 있기 때문에 실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9시 10분에 39만 6천 주, 400만 주 실릴 수 있다. 그 기준에서부터 9시 반 10시까지 거래가 일단은 둔화됐어요. 계속. 지금도 둔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오늘 기준에서는 200만 주 터진 전날 대비해서 150만 주까지는 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 월봉 추이 추세대로는 갈 수 있는 위치. 일주 월봉의 추이 추세. 조금 전에 차트 올려드린 것처럼 계속 강세 흐름은 유지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펀더멘털적으로는 우리가 이 종목을 저평가됐습니다라고 이제 설정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놓고 보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결론적으로 저평가가 아닌 그 상태에서의 슈팅이기 때문에 그걸 맹신하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거래량, 뭐 일주 월봉의 추이 추세, 그러니까 뭐 불과 이제 월요일 날의 시즌이라든가 그 월요일 날 시즌의 고점이 35,95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25,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10,000원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뭐 30%가 그냥 날아간 거지. 30% 이상이.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52,300원의 상한가였어요. 52,300원의 상한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단은 무너진 거죠. 15%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간다라는 해석은 어려워요. 그게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거나 했을 때 그 정도의 수준이면 모를까. 그래서 얘를 들여다보게 됐을 때의 기준은 일단 이슈가 불거졌다. 모멘텀이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메이저의 수급이 글쎄요 4% 수준, 뭐 오늘까지 하면 4% 수준, 그게 이제 부정적이진 않지만 메이저의 수급 부분이 조금만 더 확인되면은 뭐 수급이 있다라는 쪽으로. 대신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프리미엄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습니다. 20% 정도. 뭐 장이 좋을 때는 그 정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범위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도 뭐 장은 무지하게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이평 부분을 줄이고 이제 빼버리고 일봉 기준을 설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수급 범위도 8월의 기준의 수급 소나 모멘텀 차트의 그러니까 이평선의 우상향의 지속, 그리고 여기도 갭에 대한 설정 범위와 캔들 장악형의 기준, 또 장악 확인형의 기준. 그러니까 장악 확인형에 이제 지금 거래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추이 추세는 무난하다의 기준이에요. 이것도 뭐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이 정도 범위에서 그냥 캔들까지의 기준을 설정을 잡겠습니다. 거래는 더 터져야 됩니다. 무조건 더 터져야 돼. 거래가 안 터지면 불편하다. 그래서 캔들 추이대로라고 한다면 빨간 색깔로 거래량 수반하고 여기서 크게 더 밀리지 않는 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은 설정이 돼 있으니까. 다만 이제 장악 확인형의 기준의 봉이 꼬리가 절반 이상이 달려버렸죠. 그러면 이제 저기는 매도의 기준이 돼요. 두 번째 기준에서의 매도의 기준은
밑에 장악형의 캔들의 절반, 그러니까 10만 5천 원 라인의 기준, 그게 이제 두 번째 매도 사인의 기준이 됩니다. 캔들 패턴에서의 기준은 이렇게.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 라인 정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87,000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범위의 높이까지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2만 원이니까 12만 7천 원, 13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일본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이렇게 그려드리는 경우 드물죠. 평상시에. 저 거래들을 다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정도 갖고는 안 돼. 슈팅이 여기서 계속 나오려면. 그리고 이제 기울기 부분이 영선 위에서 클로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확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봉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우리도 지금 종목이 무지하게 많은데 얘를 뭐 계속해서 비중을 5%까지 확대한다. 그건 무리수가 있고 펀드멘탈이 안 돼서 무리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대처의 기준은 오늘 뭐 지금 11시 19분이니까 조금 더 시간 보면서 차분히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봉하고 이제 분봉까지 올려드릴게요. 일봉, 분봉.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기준을 잡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 있는 물량 1% 유지 범위이냐, 그러니까 교육용이니까 이제 이 결정 범위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코멘트 드릴 거고, 그리고 단기 공략주로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명확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친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원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두 번째 기준은 이런 이슈가 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슈 범위 기준에서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당겨야 되는데 수급은 일정 범위는 들어왔더라. 4%면은 뭐 나쁘진 않다는데 들어온 것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뭐 그 기준인 거고. 그리고 검색계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떠 있어요. 검색계 떠 있는데 ST팜 같은 경우에 오늘 검색계 잠시만요. 제가 신한지주 올릴 때 그 정도에서 올려드리긴 했죠. 근데 캡처를 너무 늦게 떴어 사실은. 캡처를 너무 늦게 떴어요. 그리고 저 부분이 11만 8천 원에서 매수 매도 기준이 계속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됐나요? 어찌 됐건 캡처를 너무 늦게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검색계에 포착된 기준점 가격은 11만 원대, 12만 원이 채 안 되는 이제 11만 원대 기준에서 일단 포착이 됐습니다. 결론은 가지고 계셨다면, 검색기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뭐 사실상 HTS 버전을 가지고 계셨다면 활용하실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되셨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ST팜 누적 수급 잘랐나요 혹시? ST팜 누적 수급 그러니까 왜 안 자르지? 내가 지금 자를 텐데. 조금 전에 PPT를 11시 거를 올리면서 몇 차례를 얘기를 했는데 SD팜에서 두 가지만 수정해 주십시오. 하나는 다른 업무를 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는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는 문자가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문자 하나 잘라 주십시오의 기준이었고, 또 하나는 수급 범위 8월 5일입니다. 8월 5일부터 누적 수급 범위를 좀 잘라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서 이 ST팜을 그냥 아예 지금 마무리를 해 놓으면은 그게 오히려 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쪽에 종목을 자르고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이거부터 합시다.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1시간 반째. 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아니, 해달라는 거 먼저 해주는 게 낫지 않나? 뭐 다른 걸 내가 이것저것 너무 복합적으로 많이 시켜서 그런가? 어? 지금 77만 4천 주면은 1968만 주니까 한 3%, 4%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수급까지를 말씀드린 거고, 이게 뭐 모양새가 뭐 이렇게 뭐 뛰어난 모양새가 아닌데 얘 뭐 이렇게 당겨야 되나?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이라서. 지금 가장 최근 게 예제가 돼야 이제 보시는 분들도 교육 받으실 때 그렇구나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이라서 여기서 이제 슈팅이 더 뭐 나와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더 또 들어와주고 하면. 그러면 요 종목군들이 만약 여기서 이제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에 우리도 이제 매매를 잘 따라서 진행을 하고라고 한다면 한가위 때의 교육 교재로서 나쁘지 않죠. 한가위 때 교육 교재로서. 얘는 26일 걸로 23일 걸로 일단 자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가위 교육 교재가 지금 벌써 예제 종목이 시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ST팜,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종목이 됐고 우리 종목에서 이제 슈팅이 제대로 나오면서 우리 종목군에서의 슈팅 범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자, PPT에도 제가 넣겠습니다. 제가. 아니 이렇게 자르면 이게 몇 분 걸려 이게? 5분?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참 힘드네. 1시간 반을 녹화를 하면서 이 ST팜 하나 가지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응? 올려드리고 이 PPT에 넣어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리고 욕심 같아서는 이제 그 일조 얼봉 그 차트 범위에도 좀 넣어드리면 되는데 아쉽게 또 일조 얼봉 주봉에다 저 해놨구나. 주봉에 그 설정 잡아놨으니까 일단 올려놔 드렸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원고 작업하시는 분 ST팜 지금 넣어놨으니까 11시에 올려놓은 게 지금 11시 58분이야. 58분에 올리면서 얘기를 꺼낸 거야. 그러면 지금 26분이면은 30분이 지났어. 30분 동안에 방금 3장 자르는 거하고 3장 자르는 거하고 문자 그거 하나 요거 반 쪼개는 건데 그게 왜 30분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이거부터 해주면 되잖아. 이런 내용의 영상이 지금 올라가면 좋겠냐고. 열한 시 거 올려놔 드렸으니까 지금 지금 PPT에다가 나머지 다 넣어서 나오면은 바로 올려주세요. 영상을 뭐 압축해서 다시 녹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압축해서 다시 녹화를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 기준에서 오늘 지수나 전체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어 보여요. 왜냐면은 유한양행이 거래대금이 3인데 변동성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도 검색해 뜨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만 일단은 글쎄 뭐 가스공사가 그 슈팅 범위가 확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또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지금 들으셨어요? 검색해 보시면 3.6, 1.42, 뭐 1.36 이렇게 이제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진입 이후에 뭐 변동성 부분이 확장돼 있고 요때 이제 재진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입 범위가 1분봉으로 한번 보일까요? 재진입으로만 계속 뜨는군요.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기서부터 슈팅 범위가 이제 뭐 3.63입니다. 근데 가스공사의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이에요. 4조 7천억이고 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가스공사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3만 5천 원대 떴어요. 그리고 6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제 실질 매수 사인은 좀 늦게 드렸고 만약에 그때도 교육을 했으면은 따라 붙을 수 있었겠죠. 따라 잡을 수. 그러면 이제 가스공사를 지금도 저도 들여다보고 있고 또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들여다보는 이유가 저러한 상한가. 야,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를 가? 그러한 상한가를 뭐 다시금 꿈꾸는 거죠, 사실상. 다시금 꿈꾸는 거고 들여다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6월 13일 날에 16%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 얼마씩 터집니까? 1조씩 터졌어요. 그 거래대금 수준이 터져야지 저 변동률을 보는 거예요. 16%의 변동도. 1조가 터졌을 때 16%의 변동? 뭐 하여간에. 근데 지금은 일단은 거래가 뭐 무지하게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 주가 가장 최근에 거래 기준이 돼요. 8월 12일 날. 또 11일 날 같은 경우에 7월 29일 날 11일 날 같은 경우에 5천만 주 정도 얼마요? 5천억 수준. 그러니까 거래량 기준 1,100만 주. 그 변동률을 놓고 보려면 14%, 15%거든요. 그러면 5천억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800억이면은 5천억 나올 수도 있겠네, 그죠? 그걸 감안해서 이제 기준 잡아서 설정을 잡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밀려 내려올 때 손절했다고 해서 못 들어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죠. 여기서도 뭐 슈팅이 나올 수 있고 뭐 정부의 정책의 기준에 힘입어서 간다.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1차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고평가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지고 있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누적적인 이제 수급이나 신규 수급.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누적 수급이나 신규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렇다면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양봉이냐의 기준. 뭐 그런 내용들이 집중돼야 되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 종목군들 전체가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개장 초의 기준에 한국전력하고 이제 ST팜을 설정했는데 거기에서 슈팅이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를 보려면은 우리 쪽 종목을 전체를 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해석하면서 진입 여부를 고민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면 뭐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영상 일단 올려드릴게요.